안녕하세요. 김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썬프로덕트 함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11월 농산물 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F열에 각각의 구매액을 구하고 F17셀에는 전체 구매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F4 선택하고 이꼴 D4 곱하기 E4 엔터. F4의 채우기 핸들 위에 마우스 가져가서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F17 선택하고 이꼴 썸 가로 열고 F4부터 F16 가로 닫고 엔터. 이번에는 썬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해서 총 구매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D17 선택하고 이꼴 썬프로덕트 가로 열고 중량이 들어있는 D4부터 D16까지 드래그하고 곱하기 E4부터 E16까지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엔터. 두 개의 합계액이 똑같습니다. D17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보겠습니다. 썬프로덕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 D4부터 D16까지를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키보드의 F9를 눌러보겠습니다. D4셀부터 D16셀에 들어있는 값들입니다. ESC 눌러서 빠져나와서 이번에는 썬프로덕트 함수의 전체 인수를 다 드래그하고 F9를 눌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에 있는 이 값은 이렇게 두 개 곱한 값이죠. 그 다음은 한 칸 내려와서 이렇게 두 개 곱한 값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응되는 값들끼리 서로 곱한 후에 최종적으로 그 곱한 값들의 합계를 구해주는 게 썬프로덕트 함수입니다. 썬프로덕트는 이름처럼 먼저 곱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조금 더 응용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총 구매액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11번가에서 구입한 총 구매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H3 선택하고 이꼴 썬프로덕트 가로 열고 조금 전 총 구매액을 구했을 때와 달라진 점은 조건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썬프로덕트 함수에서 조건을 줄 때는 가로 안에 조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함수를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두 번 눌러서 빈칸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구입처가 들어있는 B4부터 B16까지 드래그하고 이꼴 큰 따옴표 안에 11번가 큰 따옴표 닫아주고 다시 가로 닫아줍니다. 자, 조건은 이렇게 가로 안에 넣어주고 스페이스 바라 눌러주고 다시 곱하기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처럼 중량이 들어있는 D4부터 D16까지 드래그하고 곱하기 다시 단가가 들어있는 E4부터 E16까지 드래그한 다음 가로 닫아줍니다. 엔터. 구입처 중에서 11번가에서 구입한 총 구매액을 구했습니다. H3셀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 보겠습니다. 썬프로덕트의 첫 번째 인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F9키 눌러보겠습니다. true, true, false, true가 나와 있는데 이 값들은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true, 거짓인 경우에는 지금 false를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B4셀에 들어있는 값이 11번가와 같을 경우에는 true, 그리고 11번가와 다를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ESC 눌러서 빠져나와서 다시 썬프로덕트 함수의 인수 전부 다를 범위를 설정하고 F9를 눌러볼까요? 자, 이 값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B4셀에 들어있는 이 값이 11번가와 같을 경우 true 값을 반환해주고 이 true는 1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1과 중량과 단가를 곱한 값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값이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내려와서 역시 B5셀에 들어있는 이 값이 11번가와 같으니까 true를 반환하고 여기에 있는 이 중량과 단가를 곱해서 이 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이 값은 11번가와 다르기 때문에 false 값을 반환하고 이 false는 0의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 중량과 단가의 값을 곱한 결과 0의 값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조건을 검사해서 참인 경우의 값들을 더해준 결과가 바로 이 값이 됩니다. H3셀에 들어있는 값을 지우고 이번에는 각각의 구입처별로 합계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3부터 B16까지 드래그해서 Ctrl C, H3셀 선택하고 Ctrl V, 그리고 데이터 메뉴의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합니다. 확인, 한 번 더 확인. 그리고 I3셀에 구매액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I4셀 선택하고 이꼴 sum product 가로 열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빈칸을 좀 주고 다시 조건을 입력할 가로를 열고 B4부터 B16까지 드래그하고 이번에는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겠습니다. 11번가 구하고 나서 인터파크, 신세계몰, 지마켓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구입처는 이대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다시 이꼴 이번에 조건은 H4 가로 닫고 곱하기 중량이 들어있는 D4부터 D16까지 드래그하고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꾸고 곱하기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E4부터 E16까지 드래그하고 F4 가로 닫고 엔터. I4셀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나머지 값들을 구해줍니다. 이렇게 조건을 주고 합계를 구할 때에도 SUMIF 대신에 SUMPRODUCT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두 가지로 한번 줘볼까요? H9셀에 11번가에서 구입한 제품 중에서 쌀은 총 구매액이 얼마인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꼴 SUMPRODUCT 가로 열고 구입처가 들어있는 B4부터 B16까지 드래그해서 이꼴 11번가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아주고 곱하기 다시 가로 열고 쌀이라고 했죠. 제품이 들어있는 C4부터 C16까지 드래그하고 이꼴 큰 따옴표 안에 쌀 큰 따옴표 닫아주고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 곱하기 중량이 들어있는 D4부터 D16 곱하기 단가 E4부터 E16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11번가에서 구입한 쌀의 금액입니다. SUMPRODUCT 함수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곱을 구하고 그 곱의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이지만 방금처럼 SUMIF나 SUMIFS 함수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예제에서는 COUNTIF나 COUNTIFS를 대용해서 SUMPRODUCT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